봅시다. 아 진짜 쫄깃쫄깃하네 진짜. 맛있겠다. 오늘 조금 어려운 거 나가도 되지? 네.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들이 일단 지난주에 조금 선행을 조금 뺀다고 지구와 원을 뺀다고 원래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갔던 게 있었거든요. 그거 조금 마무리 좀 하고 전기 에너지 좀 진행을 할게. 저번에 얘기할 때 푹 정리했던 게 143쪽이었긴 했는데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조금만 할게요. 제일 처음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 일기현상, 기상현상.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이때 에너지원은 뭐지? 태양에너지. 태양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상현상에 보면 바람이 불고 비 내리고 이런 것들 보면 다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바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됐던 게 저번 시간에 얘기해야 될 게 여기 뒤쪽에서 좀 할 얘기가 많았었는데 어차피 모의고사 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중3과 얘기 조금만 좀 할게요. 그래서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는 거야? 바람은 공기가 이동하는 건 바람 또는 기류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어. 공기의 이동. 그래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리가 공기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 수평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이고 기류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라고? 수직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기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아까 바람은 고기압에서 소위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보면 여기가 지표면이란 말이야. 여기가 지표면일 때 공기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기류야? 상승 기류야 하강 기류야? 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기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봐봐. 공기가 위로 올라가. 공기가 위로 상승.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지?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져야죠. 맞아요. 부피 팽창이 일어나게 되지.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 기압이 뭐 때문에 생기는 건데? 대기에서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잖아. 그죠? 그러면 땅바닥에서 멀어질수록 이 땅바닥의 힘이 어떻게 되겠어? 약해지겠지? 그러니까 기압이 약해지니까 얘네들이 부피가 커지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부피가 커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대? 온도가 낮아지게. 맞지?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를 줄여서 너희들 뭐라 배웠냐면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온도가 낮아진다. 이걸 너희들이 단열 팽창이라고 배웠어요. 중3 때. 그치? 단열 팽창이라고 배우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어디에 도달? 있을 점에 도달하더라. 있을 점이라는 얘기는 뭐가 될 때 온도?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될 때의 온도. 기억이 나? 그래서 있을 점은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될 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있을 점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수증기가 뭐로 된다고? 물방울로 응결이 된다. 이렇게 나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있을 점 도달하게 돼서 구름이 생성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구름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죠? 맞죠? 어떤 구름? 층운형 구름이 있었고 적운형 구름이 있었어. 그래서 이 층이랑 적은 우리가 말할 때 한자말이잖아. 그다음 물론 운도 그렇고 운은 구름 운자잖아. 그죠? 근데 층운형이라는 건 구름이 어떻게 되는 거? 옆으로 1층이지만 옆으로 펴지는 구름 그게 층운형이고 이 적자는 쌓을 적자야. 구름이 계속 쌓인다고.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는 구름. 그래서 얘는 무슨 비? 소나기. 얘는 우리가 말할 때 지속적인 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었다. 기억나죠? 상승기류랑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름의 구름의 모양은 이렇게 되는 건데 구름이 만들어지는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거는
적도 지역이냐 아니면 저위도이냐 아니면 중위도냐에 따라서 무슨 살? 저희도 지금 병합설 일과 배웠던 거 기억나요? 물방울들이 어떻게 되는 거? 계속해서 모여져가지고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병합설이 되려고 하면 여기가 지금 지표면인데 영도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영도시가 이렇게 있을 때 저위도에서는 구름이 어떻게 된다고? 영도 아래쪽까지 구름이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영도 위를 지나야 여기는 얼음으로 존재할 수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런데 저위도는 워낙 따뜻하니까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영도시 밑에 구름이 있으니까 이건 다 뭐로 존재한다? 얼음이 아니라 물방울로 존재를 한다. 물방울로 존재하니까 얘네들이 점점점 합쳐져서 무거워져서 떨어지게 되더라. 이런 게 우리가 말할 때 병합설. 중위도는 뭐? 빙정설 이렇게 나와지게 됐었죠. 빙정설은 어떻게 되는 거였었는데 여기가 지표면일 때 영도시선이 어디 있다고? 뭐 이 정도의 영도시선이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 위에 뭐가 있다고? 얼음. 이걸 우리가 빙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음이 이렇게 있고 이 얼음에 물이 달라붙는 거야? 얼음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야? 빙정설은 얼음에 얼음 주변에 물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얼음 주변에 수증기들이 달라붙는 거야. 그래서 우리 며칠 전에 눈 봤잖아, 그죠? 눈을 보니까 어떻대? 만약에 얼음 주변에 물방울이 붙어버리게 되면 그냥 얼음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맞고 있을 거잖아. 맞죠? 그런데 소복 뭐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게 조그만한 얼음 주변에 수증기들이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림 모양도 되게 이쁘게 나와지게 되게 되는 거. 이런 거 나와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내려오다가 녹으면 뭐가 된다고? 비가 되고 안 녹으면 눈이 되더라. 이렇게 나와지게 돼. 기억이 나? 그러니까 구름에 관련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공기들이 상승한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끌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들었던 기억이 좀 나지? 그러면 지금 이 상승기류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가 만들어졌다? 위에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럼 날씨가 흐린 날씨. 그럼 저기압 뭐야? 흐리다. 오늘 쌤 기분이 저기압이야. 이런 뭔가 흐린 거야, 맑은 거야? 흐린 거.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무슨 기압이라고? 저기압이 만들어진다.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가 생긴다. 그럼 이렇게 갔다가 공기들이 이렇게 갔다가 얘가 이렇게 가서 이쪽 밑으로 내려오는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무슨 기류가 된다고? 하강기류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쪽에 있던 구름들도 밑으로 내려오면 따뜻해지니까 뭐가 되는 거라고? 맑은 날씨가 되면서 불기압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봐. 여기에 저기압에서 공기들이 위로 올라갔어.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고기압에서 밑으로 내려와. 그럼 내려온 공기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노? 여기 빈 곳을 메꿔야 되지 않겠나, 그죠? 맞죠? 공기를 계속 회전해야 되는 거니까, 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상승계에서 올라갔던 게 하강계에서 내려왔으니까 내려왔던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내가 보라색으로 표시한 건 기류야, 바람이야. 바람이 되겠네. 그래서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분다고? 도에서 저로 불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서 조금만 더 가자. 왜냐면 어차피 지구가 원에서도 배웠고 중3 때도 배웠던 거라서 이 고기압 같은 경우는 얘가 하강기류잖아, 그죠? 하강기류고 지금 공기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잖아. 맞죠? 내려오면 자, 요 칠판을 지표면이라 생각하자. 민영아, 그 좀 꺼주면 안 될까? 깜깜해서. 칠판을 지표면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지휘해봐. 그러면 여기서 있잖아. 하강기류는 어떻게 되는 건데? 공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공기들이 여기 땅이야. 칠판이 땅이야. 그럼 공기들이 들어가. 그러면 들어간 이 공기들은 지면을 뚫고 내려가겠나? 아니면 그 지면을 타고 밖으로 퍼지겠나? 퍼지겠지, 당연히.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퍼져. 여기까지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됐어?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을 한번 해보자. 너희들 혹시 김민혁 쌤이랑 기후변화 배웠어요? 다음 주. 그래서 이제 곧 배우게 되긴 할 건데 여기서 있잖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파란 색깔로 지금 나간다는 걸 알겠다. 그러니까 하강기류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 지면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퍼져 나갈 거다. 이렇게 나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구는 뭘 하고 있냐면 자전을 하고 있잖아.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돌잖아요. 스스로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공기들이 그대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되겠냐면 곡선을 만들어 버리게 될 거예요. 어떻게 곡선을 그리냐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미리 얘기를 하면 전향력이라는 얘기를 해야 돼. 전향력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면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대표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인다. 꺾이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전향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등지고 설명을 하면 너희들이 나랑 같은 방향이 되는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보고 있을 때 내가 칠판 쪽으로 총알을 빵 쐈어. 그럼 총알이 앞으로 쭉 갈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이 총알이 쭉 나갈 때는 총알은 가볍고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관성력이라는 게 있겠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 쭉 앞으로 갈 거야. 이까지는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되게? 우리 몸은 어디에 붙어 있는데? 땅바닥에 붙어 있잖아, 그죠? 땅이 자전하면 우리 몸도 같이 돌아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런데 총알은 땅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지 운동 방향 그대로 간다고. 내 말 따라왔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구 자전을 반시계로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자전 어떻게 한다고? 요렇게 가. 이해됐어? 그럼 총알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 쭉 앞으로 가고 있잖아, 그죠? 앞으로 가고 있는데 내 몸은 어디로 돈다고? 요렇게 돌아. 맞지? 그럼 내가 바라볼 때 이 총알이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나는 왼쪽으로 돌았는데 내가 바라볼 때 총알은 내가 바라보는 거 보니까 나는 그냥 정지해 있다고 보게 되는 거잖아, 그죠? 모든 게 내 중심이니까. 그지? 그럼 총알은 앞으로 갔는데 내 몸은 왼쪽으로 돌았어? 그럼 내가 바라볼 때 총알은 어디로 가는 것처럼 보여?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 그게 전향력이야. 그게 전향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 고기압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고기압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불어나가는 거야. 오른쪽으로 불어나가게 되는 거야. 원래는 직선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현상. 얘가 전향력. 뭐 때문에 일어난다고? 지구 자전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기후변화 얘기할 때 아마 얘기를 좀 더 하게 될 거야. 그것 때문에. 어차피 한 번 더 할 거라서 요까지 필기 조금만 할까? 그러면 얘들아 저기압은 어떻게 될까? 요까지만 하고 적을게요. 저기압은 어떻게 될까? 저기압은 나 사실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이런 거 적기 힘들어서 내가 이거 적어준 거 뭔지 모르겠는데 고기압은 영어로 H라고 쓰고 H가 나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나는 그냥 그러면 저기압은 뭐로 표시하겠노? L 해서 저기압은 들어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와. 그럼 이 저기압은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나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나? 반시계로 표시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5에서 나와서 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렇게도 9에서 저고 요렇게도 9에서 저요. 됐어? 필기 좀 할까? 지금 이 내용들은 나중에 산모 대비할 때 시간 여유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일기 파트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좀 제대로 정리 좀 하고 가자. 종이 혹시 필요해요? 없어도 돼요? 종이. 종이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겠지만 여기서 지상고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영재 학급 들어가세요. 잘
잘 챙겨주시니까 영재학급 들어가는 거죠. 대충 몇 명 뽑아요. 학급이라서 한 30, 20 몇 명 이 정도까지는 됐던 것 같은데. 10명이라 들었었는데요. 뭐라고? 10명이라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20 몇 명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10명이래? 아니 누가 10명이라고 아, 진짜? 선생님은 아닌데 어떤 애가 영재학급 들어가요. 분열도 있어요. 아니 부인 지산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분야에 지사는 그거 말고는 좋은 그게 없죠. 영재 아니 급식.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동아리 아. 분예는 둘 다 분예이야. 민혁이는 지산. 내시면 잘 받으면 되지. 과연 지산이 화학생이 어떻게 들어오나? 그래서 일본은 거의 다 바뀌었다는데요. 지금 과학도 저번에 얘기했잖아. 화학 2명에 생명 한 분이 나가시는데 로테이션 하셨는데 문제를 어렵게 내는 지구학생도 좀 남아있어. 그리고 화학 선생님이 바뀐 이유가 문제를 더 어렵게 내시려고 바꾸는 것 같아서. 임용고시 이제 막 보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다는데 그런 선생님일수록 더 힘들 건데. 좀 과하게 파이팅이 넘치시는 뭐로? 파이팅이 좀 과하게 넘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화학 왕창 어렵게 나오네. 화학이 그거 아니에요? 산화, 중화점, 뭐 동화반응, 유화반응. 맞아. 동화 이화는 평면도이고 산화한원이랑 산염기, 중화반응, 그다음 주기율표, 화학결합 이런 거. 그러면 저희가 치는 중간평가나 예비고사 그런 거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딱 중. 고은 1등. 지산 이제껏 지산에 지금 화학선생님 두 분 중에 한 분은 강연쌤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셨는데 그 강연쌤이 내시는 거는 보문에서 1등급보다 더 어렵게 내셨어요. 근데 김영우 쌤인가 여하튼 그 선생님은 완전 쉽게 문제를 내셔가지고. 근데 그 둘이서 같이 내는 거 아니면 각각 내는 거예요? 각각 내셨어. 한 번은 해리고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진도를 같이 빼셨어. 화학을 1학기 때. 그래서 한 분은 주기율표, 한 분은 산화한원 이렇게. 그래서 산화한원 중화반응은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데 앞쪽은 너무 쉽게 나오고. 쉽게 나와도 어렵게 나오면 둘 다 해라 아니에요? 그렇지. 쉽게 나오면은 실수하면 완전 끝장이고. 그런데 어렵게 내시면 산화한원이랑 산염기 중화반응에서 어렵게 내면 화학원으로 문제를 내셔가지고. 그럼 거기서 화원을 공부하고 지는 게 효과가 좋다고 보세요? 그래서 지상고나 용인고,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거 뭐지 분예고 같은 경우는 화학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 하거든. 딱 기본만 하면 되니까. 근데 분예이랑 지산이랑 사대포 미안 대놓고 얘기해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아예 시험 대비를 할 때 원 수준의 문제를 따로 복사해서 더 주지. 이 정도는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몇 번 푸는 거를 좀 익숙해져야지 문제가 어려워도 풀어낼 수 있는데 처음 딱 문제를 보면 못 푸니까. 근데 화원이랑 공통화학이랑 배우는 게 똑같아요. 화원이 산화한원이 그대로 있고 산염기 중화반응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러면서 공통과학에서 산 이거를 배우고 시험을 치고 위에 올라가서 화원하면 또 그걸 하고 또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지지. 개념도 조금 더 보강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고3들이 푸는 산화하는 반응에서 2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는 통과에 있는 아이들도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내용이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추가 개념을 없는 거는 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아. 물리도 보면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배웠잖아. 근데 물리원에도 등가속도 운동이 나온단 말이야. 개념은 비슷한데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 근데 동명원은 물리가 하나 학교 선생님 물리 선생님 안 들리시겠지? 어떤 선생님인지 좀 확인 좀. 왜냐면 다른 선생님들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물리 선생님은 바뀌거든. 그래서 그 선생님 성향이나 이걸 좀 알아야 돼. 선생님 근데 저기 적힌 내용 중에 중3 때 했잖아요. 어디? 중3 때 한 거 중에 그 전선 얘기는 고등학교 때 잘 안 나와요. 전선은 아예 통합과학에는 아예 안 나와요. 그래요? 이것도 통합과학에는 안 나오는데 이건 모의고사 때문에 나는 거고. 근데 전선은 안 나오는데 산모 때문에 좀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지금 정리했던 요 내용들이 너희들 다시 보게 되는 건 지구과학 1에서 보게 돼. 지구과학 1에 1, 2 그 전선은 안 나오는 거 나와요. 나와요? 지구과학 1에서는 나와요. 아,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지와 선택한 것도 있고. 저희 전압력 쟤는 그러면 지구에 있는 모든 곳에서 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 근데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는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극지방에서는 안 일어나죠. 축이 있으니까. 축에서는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 외쪽으로, 그러니까 원운동하고 있는 이 자전축에 여기서는 안 일어나는데 이 주변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축도 회전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더 가잖아. 다 일어나겠네. 다 일어나야 돼. 자전하니까. 돌고 있어야 돼. 다 적었어? 됐어요? 저 적도 중이라 아직. 네. 여기까지는 적어. 앞에 있는. 통과하다가 이거 하니까 살 것 같지 않아요? 좀 들으면 하지 않아요? 둘 다 모르는 이유로. 오. 그래서 일단 여름낮. 여름이 낮이야.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육지야. 이렇게 있을 때 비열은 누가 더 컸지? 바다가 더 크죠. 비열이라는 건 저희가 뭐였지? 어떤 물질 얼마를 1g을 아니면 1kg을 얼마?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게 정해지는 한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열이 커질수록 온도 변화는 비열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열이 클수록 천천히 데워지고 천천히 식고 천천히 데워진다. 맞아. 맞아. 여기까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뚝배기랑 뭐있노? 그 무슨 냄비라? 양은 냄비. 요즘도 그런 분식집 같은 데는 약간 그 노란 색깔 중 냄비에다가 라면 끓여주는 둘 중에 누가 빨리 식게? 내가 더 빨리 식죠. 그럼 비열은 누가 더 크게? 뚝배기가 더 커지는. 그래서 된장찌개나 이런 거 찌개는 뚝배기에다 끓이잖아. 계속 끝까지 따뜻하게 먹어야 될 거니까 온도 변화 적은 거니까. 됐어? 그러면 육지랑 바다 중에서
비열이 바다가 더 커. 그럼 비열 이 큰 바다 쪽으로 온도가 막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막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름 낮에는 어디가 온도가 높다고? 육지 쪽이 온도가 높아지게 돼.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부피가 어떻게 되나요? 부피 커진다. 부피 커지면 밀도는? 밀도 작아진다.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그래서 위로 뜨게 되죠. 위로 떠. 그럼 이거 무슨 길이야? 상승기류야. 상승기류니까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도중에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부피는 커지고 밀도가 부피가 작아지고 밀도는 커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거 무슨 기류? 하강기류. 그럼 이거는 무슨 기압? 고기압. 그래서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게 된다. 그럼 우리가 바람을 읽을 때는 시작하는 쪽으로 읽어줬잖아, 그죠? 바다 쪽에서 시작했으니까 이건 무슨 풍? 해풍. 이렇게 나왔지. 그럼 밤에는 어떻게 되겠노? 육풍 이렇게 불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거랑 같은 원리로 여기 우리나라 여기가 여기 태평양 여기가 무슨 판? 유라시아판. 그렇죠. 유라시아판. 대륙판 중에서 유라시아판. 이렇게 있을 때 그럼 유라시아판이 지금 대륙으로 돼 있는 거잖아. 여기는 태평양 바다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 여름이야. 이거 3D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럼 여름 같은 경우는 유라시아판 쪽이 대륙이니까 이쪽의 온도가 더 더워지게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 위로 떠. 맞지? 그럼 떠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바다 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가서 밑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바람이 불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럼 이렇게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을 시작하는 쪽으로 읽어준다 했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무슨 풍이야? 동, 서, 남, 북. 그래서 무슨 풍? 북서풍이야, 남동풍이야? 시작하는 쪽으로 읽어주면 여기서 시작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거 무슨 풍? 남동예절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얘 기억이 좀 소환이 좀 돼요? 들었던 기억도 안 나나? 자,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되는데, 겨울? 겨울은 둘 중에서 누가 온도가 그나마 높은데? 바다 쪽이 조금 더 높겠지? 너무 추우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 공기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서 내려가서 이렇게 바람이 불 거 아니가? 맞아. 그럼 보라색깔은 무슨 계절풍? 북서계절풍. 지금 같은 날씨가 북서계절풍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여기 무슨 기단이 있었게? 히말라야? 어? 시베리아. 그렇지. 시베리아.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는 북서계절풍이 불면서 이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지금 같은 날씨가 나와지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나온 김에 여기는 뭐지? 오지크. 여기는 짱지랑. 여기는 태평양의 북쪽이니까 북태평양 기단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 그지? 그래서 얘를 요렇게 쪼개면 위로 올라가는 온도가 높아 낮아. 위로 올라가면 낮아지는 거니까 한랭. 아래로 떨어지면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니까 고온 또는 온난 요런 계절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쪼개면 어떻게 되겠노? 오른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가스. 왼쪽편은 육지가 있으니까 건조. 맞아요.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은 어떤 성질일까? 고온다스 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배웠던 기억이 아마 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차피 말라고 뭐 기단까지 한번 전선까지 연결 한번 시켜도 될까? 어차피 정리 한번 할 거. 요까지 다 됐지?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여기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야. 성질이 같은 공기 덩어리들이 기단이 되고 전선은 성질이 다른 두 공기랑 만난 것이 아니라 두 공기가 지표면이랑 같이 합쳐지게 되는 걸 전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이 전선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었거든. 기억 안 나도.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 장관은 장마전선, 정체전선 얘기하는 거. 팔이야. 그 다음에 결국은 없어지는 회색전선 이렇게 나와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한len전선과 온난전선만 기억을 해주면 정체랑 회색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체된다는 얘기를 한 곳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주석! 정체가 장관 아니에요. 맞아요. 정체가 장마고 회색전선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회색전선을 따로 말고 소멸전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len전선과 온난전선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면 자 한len전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공기가 이동하는 거? 찬 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 온난전선은 어떤 공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 따뜻한 공기가 이동. 그런데 얘가 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의 정의는 뭐였다고?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야 돼. 그러면 찬 공기가 이동해서 누구랑 만난다고? 더운 공기, 따뜻한 공기랑 만나야 되는 것이고 따뜻한 공기가 이동해가지고 찬 공기랑 만나는 것이 온난전선이야. 이까지 필기하고 전선 마무리 좀 할게요. 혹시 필기 종이 더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더 있어요? 아주 준서 자고 있으면 뛰어가지고 잠 깨워볼까? 스님 그거 에어 뭔데? 맞아 이거 10세대 이거 10세대 누구지? 그냥 일반 에어랑 그거랑 다른 근데 쌤이 사회쌤보다 한반도로 잘 보이신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그냥 근데 양측 암기단 저거 구체적으로 또 온난 쓰고 다니. 온난 건조. 온난 간주. 육지 쪽이니까 건조지. 그러니까 요 선을 기준으로는 왼쪽이니까 건조. 아. 너희들 다음 주까지만 하면 이제 윈터 끝나더라. 진짜 수고했다. 기억하면 더 힘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원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힘들고 학원에서도 힘들 건데. 근데 분일고는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좀 덜 괴로웠던 것 같아요. 조금 성향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학교마다 그 색깔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선이랑 분예리랑 둘 다 남고인데 그 남자 아이들의 느낌이 지선은 좀 애살 부리는 남자애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고 뭐 분예는 뭐 최상위권이야 그렇게 하겠는데 분예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같이 놀자. 봤을 때 지산이랑 분예를 하루빨리 합병을 해야 돼요. 아니 갑자기? 학교 전체 수가 119명이 말이 돼요. 아 근데 분예 재단에서 오히려 지산이랑 합병보다는 부여랑 합병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 남녀공학으로? 지산 여자보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카톨릭 재단에서 성모여고랑 대리사 여고가 따로 있어가지고 아마 지산은
노래 불러주다. 와가지고 노래 불러준다고? 잠깐 근데 합창단이 노래 부르는다. 비상같은 합창단 가서 노래 부르. 재밌겠다. 수홍이 노래 잘해? 왜 웃는데? 잘하게 생겼는데. 아무 소리도. 저 폐쇄라고 적으지. 폐색. 노래 못해요. 이제 지우고 한번 전설 한번 가볼까요? 아니 저쪽만 빼고 싶어요. 여기까지는 지워도 되지? 네. 기단까지는. 아니요. 안 돼. 마음도 안 나와.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지우고 책 봐라 이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필기 시간 좀 줄게. 그지? 애들 이상해. 근데 한랭전선 옆에 설명이 저희 끝이에요. 전문 게. 아니 아직 멀었죠. 이제 시작이죠. 아 맞죠. 여기 한 번 더 그려야지 전선을. 지금 조사가 안 된 친구들이 준서 니 아직 안 냈지? 카톡이 왔어요? 카톡에 넣었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못했다고. 아직 확인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윤재 아직 안 했죠? 그 다음에 하범이 네. 했어? 저 그냥 말로 하면 안 돼요. 말해도 돼요. 저 그거 토요일밖에 없죠. 토요일 1시 아니면 일요일날 가능해. 토요일 한거 아니야? 이산이는 아까 토요일날 한다고 얘기했던 거. 강주 토요일이죠. 강지호 저번에 결석돼가지고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혹시 양동 어디? 양동안 용인고 토요일. 같이 토요일 1시 3시까지 아니에요? 맞다. 그런데 그 뭐지? 지금 현재로는 그 토요일 반이 용인고가 그 뭐지? 김민아 쌤인데 나중에 2학기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시험 기간을 보고 쌤이 따로 더 부를 수 있어요. 혹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보강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다. 근데 시험 대비가 좀 토요일. 시험 대비는 시험 치기 한 달 전인데 보통 지금 학교별 반으로 이제 3월달부터 바로 들어가요. 학교 제도 맡아서 같이. 저도 분일 이용 그거. 그니에 오케이. 정민이 아직 안 정했지? 은채는 있고 서윤이는 그렇고 수홍이는? 아직 안 보여드렸어. 수현이도 아직 안 보내주거든. 아직 안 보내줘. 이제 여긴 지워도 돼요? 기단? 기단 지워도 돼? 자, 한꺼번에 같이 엎어서 설명해 줘. 필기 조금 이따가 해야 돼. 내가 그래야 되기가 많아가지고. 여기가 지표면 되고, 여기가 찬 공기가 있고, 여기가 따뜻한 공기가 있고. 이렇게.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진짜요? 작아요. 작아서 어떻게 돼? 위로 떠. 위로 이렇게 뜨는 게 따뜻한 공기고, 찬 공기는 밀도가 어떠니까? 밀도가 크니까 어디로? 아래로.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이렇게 착 깔아앉아 있는 그림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따뜻한 공기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슨 전선이라고? 따뜻한 공기가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온난전선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근데 따뜻한 공기는 밀도가 어디 있습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밀도가 큰 찬 공기를 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옆으로 퍼지는 구름 만들어지는 거 맞아? 이건 무슨 형 구름이야? 시군형 구름. 시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얘는 넓은 지역에 무슨 비가? 지속적인 이런 것들이 내리게 되더라.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전선이 여기야? 아까 쌤이 얘기했던 전선은 뭐였지? 성질이 다른 두 공기하고 누구랑? 지표면이 만나는 게 전선이라 했잖아. 그죠? 그러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만나는 건 여기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이 선. 여기가 전선이 아니라 어디가 전선이라고? 요 선과 지표면이 만나는 여기가 무슨 전선이라고? 온난 전선이 되게 되는 거라고. 됐어요? 그럼 이 온난 전선 여기 가만히 있겠나? 얘 어디로 이동해야 돼? 온난 전선 여기 가만히 있겠어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선도 이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있잖아요. 여기 이 지역은 지금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 지역 맞지? 그럼 이가 이렇게 비가 내리는 지역은 전선 앞쪽이잖아. 그죠? 전선이 여기 있는데 전선이 여기 있는데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선 앞쪽에서 비가 내린다. 이 전선 앞이라는 표현은 전선 통과 전, 통과 후. 통과 전.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데 지금 나는 이 전선이 지나갔어 안 지나갔어? 안 지나. 지금 다가오는 중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선 통과 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비가 그친 후 기온은 어떻게 돼? 기온 상승. 왜? 따뜻한 공기가 오고 있으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기압은 내려가게 돼. 붕 뜨니까 누르림이 약해지게 되는 거니까. 이까지 됐어? 이렇게 나아지게 돼요. 그럼 여기 조금 더 확인 좀 돼야 되는 건 좀 이따가 하고. 그럼 한레전선은 어떻게 되겠노? 여기서 찬 공기들이 오는데 찬 공기는 밀도가 어떠니까? 밀도가 크니까 어떻게 되지? 밑으로 깔아앉는 거 맞아. 그러니까 깔아앉으니까 계속 쌤 밑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야. 됐나? 여기 전선이 어디야 그럼? 한레전선 여기 전선은 여기가 전선이가 이해되나? 따뜻한 공기, 찬 공기 지표면 이해가 돼? 그러면 여기가 무슨 전선이라고? 얘가 한랭전선이야. 그럼 이 한랭전선에서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이렇게 구름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형 구름? 적은 형 구름. 적은 형 구름 만들어지게 되고 좁은 지역에 무슨 비가? 소나기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 구름은 전선이 여기에 있는데 전선 통과 후에 비가 오는 거야? 통과 전에 비가 오는 거야? 전선 통과 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 거지. 전선이 이렇게 했을 때 통과 전에는 오른쪽 왼쪽이 통과 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통과 후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지? 찬 공기가 오고 있으니까 기온이 내려가고 기압은 올라가고. 여기까지 됐어? 얘네 둘이를 합쳐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온대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온대저기압은 여긴 지어도 되지? 이거 한꺼번에 좀 연결을 좀 시켜야 되셔서 자 온대저기압 어떻게 생긴 거였었냐면 온대저기압이랑 같이 비교해줘야 되는 건 열대저기압이야. 열대저기압은 태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기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태풍이거든요. 전선 동반한다 안 단다? 전선이 없는 거야. 얘가 열대저기압이고 너희들 배웠던 온대저기압은 온대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서 온난전선이랑 한랭전선이 합쳐지게 되는 걸 얘기를 하게 돼. 어떻게? 여기가 무슨 전선? 동글동글한 건 온난처럼 보이나 한랭처럼 보이나? 온난. 요쪽이가 한랭. 그래서 저기압이라서 여기 L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기억나? 그러면 자 온난전선은 지금 얘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이 저기압은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왜? 얘기부터 들어봐.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누구의 영향으로?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진행 방향이 오른쪽으로. 기억나요? 온난자선은 지금 저기 왼쪽이 적은 것처럼 온난자선은 통과 전에 비가 와서 통과 후에 비가 왔어. 맞죠. 통과 전에 넓은 지역에. 그러면 1번, 2번 중에 어디가 통과 전이야? 1번. 1번. 통과 전에 넓은 지역 비가 내리고 통과 후에 좁은 지역이 비가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됐어요? 얘가 강수. 비가 내리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 그린 이유는 이 얘기하려고. 둘 중에서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 지금 이거 봐봐. 지금 온난자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한련자선은 찬 공기가 계속 타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누가 더 이동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한련자선이 더 빠르겠죠. 타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얘랑 얘랑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겹쳐지게 될 거야. 그게 무슨 자선이라고? 그게 펜색 자선이라고요. 됐어요? 됐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저 기압은 아까 우리 이거 했던 거 기억나나? 요거 했던 거 기억나? 저 기압 불어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아? 무슨 풍? 바람이 시작하는 쪽으로 읽어줘. 그렇죠. 이건 남동풍. 여기는 무슨 풍? 남풍. 그렇지. 남서풍. 여기는 북서풍. 남풍, 북풍은 그러니까 북풍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는 게 북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북풍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여기 동, 서, 남, 북 이렇게 했을 때 북서쪽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북서풍 이렇게 나눠지게 돼. 여기까지 됐나?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온난자선은 통과 전에 무슨 풍이었는데? 남동풍이었는데 통과 후에 무슨 풍으로 바뀐다? 남서풍으로 바뀐다. 맞아? 그 다음에 한련자선은 통과 전에 무슨 풍이었는데? 남서풍에서 통과 후에 무슨 풍으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뀐다. 됐어? 이거 이동속도 어떻다? 이동속도 빠르다. 기울기 완만하다 급하다. 얘랑 비교할 때 급하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온난자선은 이동속도 어떻고 둘이 비교할 때 이동속도 느리고 기울기 완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필기 한번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풀이 근질근질하고. 종이 오늘 필기할 때 좀 있을 거예요. 두 장 줄게.
동원이 어떻게 들어가는데? 근데 언제 왔는지 진짜 몰라. 근데 4대부가에도 그게 언제 학교 있어요. 진짜 그래. 네, 지상고 그분들은 영재학급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모의고사 생 모의고사 잘 치니까. 모의고사 성적이요? 수학과학을 주로 보겠죠. 국영수. 근데 토탈 점수도 조사는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국영수가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얘기할 때 산모를 잘 치라 했던 거예요. 와, 씨. 아, 산모를 잘 치면 그러니까 영재학교 뭘 넣거나 뭘 할 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치면 이게 좀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애들 영재학교 많이 들어가던데 애들 보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아니야 진짜 네가 들어갔다고? 이랬는데 들어가던데 뭔가 좀 특이한 점이 있지. 기만 그렇게 안 하네. 공부를 못 하는데 들어가진 않을까?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점수 커트가 그 모의고사였는데 결국 모의고사를 잘 쳤나? 근데 잘 친다고 영재학교부터 다 넣는 것도 아니더라 보니까. 근데 연구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영재학급 있어요. 3명 4명 뽑는다. 그래서 이게 과중고가 더 이상 아니기는 한데 아마 그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걸? 학교 자체 특성상 나는 그럴 것 같아. 그리고 그 뭐지 어머님들 그 설명회 간담회 뭐 이런 거 했을 때 과중고가 아니라 해서 뭔가 달라지는 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선택 과목 4개를 다 해야 돼. 다른 학교는 안 해요. 다른 학교는 2개? 아니면 3개? 고2 때. 근데 지금 너희들이 또 바뀌니까. 그리고 선택학번을 많이 하면 시험 이 개수가 더 늘어나요. 많이 남들은 물리랑 뭐 생물 치면 저희는 시험 4개 치는 거예요. 남들은 2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너희들 바뀐 체제는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너희들 위에 선배들을 보면 딱 단적으로 브니엘은 이번에 1학기 때 지구과학이 맞죠? 고2들이. 그런데 용인은 물질을 쳐야 돼. 원소 그런 거요. 알칼리 할로겐 그런 거요. 물리지구학. 그러니까 운동법칙이랑 환구조론 뭐 이런 거. 아, 천문학 나오고 하는 거. 그걸 치고 지사는 이번에 1학기 때 물리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도 물리였어서 1학년 때 1학기 때 애들이 물리 수업을 안 하긴 했는데 범위가 넓은 좀 난이도도 있고 과목도 많아서 애들이 과학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그냥 제껴. 결국 과학은 3월 모의고사를 치면은 모르는 부분은 다 완전히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전과 전 범위를 다 한 번은 보고 가야 되네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아마 하실 지산이죠. 다른 과목들도 아마 그렇게 할 건데 쌤 같은 경우는 3월 26일이 너희들 그거라서 너무 빨리 내신 애들이랑 또 까먹기 때문에 24일 있는 그 주 시험 치기 전주랑 그 전주 전전주에서 모의고사 4회분 다 풀고 들어가요. 풀이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억이 안 나서 틀렸어 이런 거 별로 없어. 쌤, 그럼 3호 치기 전에 그 반장 선거 같은 거 하는 거. 뭐라고? 3호 치기 전에 반장 선거 같은 거 하는 거. 뽀록이 나면 안 돼서. 근데 처음에 반장 선거 하지. 사무 치기 전에 하지. 아, 3월 26일이니까 보통 너희들 4일날 하면은 2주 뒤쯤 바로 치잖아.
바로 하잖아. 반장 선거. 안경 불편적 쓰고 블랙라벨 치는 척 하면 너 뽑히지 않은 딱 풀고 아니야 이러면서 블랙라벨 풀고 뭐 니 그냥 있어도 될 것 같다. 반장 많이 하지 않았어? 썼다 했어. 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영어에서? 좀 힘들 것 같아. 학생부? 근데 오히려 고등학교 때 되면 반장 하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 적 별로 없는데 안 하려 하던데. 그러니까 본인이 학생 하시고. 근데 반장 하세요. 하기 싫어하지만 어. 시간에 이게 생기부에 뭐든지 많아야 돼. 뭐든지 많아야 돼. 그래서 지금 지산도 영재 학급이나 이런 거 다 들어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풍성해야 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 종합전형으로 들어갈 거면 뭔가가 이 아이가 진짜 학교 생활 때 진짜 열심히 했네 이런 게 보일 만큼 풍성하게. 책을 읽고 학생부에서 막 책을 읽고 학생부에서 막뭐 의대 갔다는 선배님들 봤는데 근데 다 책을 넣으셨더라고요. 학생들이. 뭐 어떤 활동, 뭔 활동을 해도 다 책을 넣어주던데 뭐 발표를 했다. 쌤한테 가서 저 이 책 읽으면서 발표했어요.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쌤이. 그거는 학생들한테 물어봐. 그런데 그게 좀 그렇던데 용인고의 어떤 그 저 아이 선배가 그 2월 달에 학교를 가가지고 그거 하거든. 생기부 자기 어떻게 적혀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그걸 너무 이상하게 적어주셨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이 아이가 인성이 조금 문제가 있었으나 후반에는 좋아졌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후반에는 좋아졌음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한데 그게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결국 좋은 말은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뜯어 고치는데 이제 그거 어떻게 고쳤어?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다 써가지고 갔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고 이제 뭐 괜찮다 해서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더라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 자기가 자기 생기부를 써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멘트만.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하긴 그 선생님 오케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 컴퓨터에서만 이제 그걸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이제 멘트들을 미리 써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학생부 수업을 많이 하기는 해요, 애들이.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 저번에 그 뭐고 그 아이 그 누나. 승무원, 그 아이도 막 무슨 대회 나가서 우수상.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걔가 그렇게 내신이 막 훌륭하진 않거든. 훌륭한 사람들이 긍정적이었는데 이과를 갔는데 걔가 원래 목표가 간호학과였었는데 수학 쪽이 안 됐어. 그리고 그 이제 걔가 우리 학원 재원생이 아니니까 이제 졸업생이니까 얘기해줘야지. 모의고사를 쳤는데 한국사 열심히 풀었다. 열심히 풀면 그래도 좀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 열심히 풀었는데 20번 하나 맞췄다. 3점. 47점 아니라 3점. 한국사를 풀었는데 3점이라고. 다 알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 이제 일부러 다 피했나? 답을 피해서 지금 풀은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진짜 열심히 풀었대. 이게 답일 거라 생각을 해서 혼신의 힘을 풀었대. 그런데 3점이. 그럴 거 같지 않게 일본에서 온 거 아니야? 그래 나도 그랬겠다. 4번으로 찍지 그냥 번호 하나로 그랬더니 그러니까 선생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도 조금 그러니까 약간 좀 그렇지. 그래서 한국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 언어, 그러니까 국어가 조금 점수 떨어지고 영어는 조금 잘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 수시로 붙다 보니까 수시에 지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생기부나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우수상 이런 뭐랑 받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매번 시험도 중요한데 생기부 관리 잘해야 돼. 그러니까 1학년 때까지만이라도 좀 빡빡하게 적혀보면 2학년 되면 더 힘들고 3학년 1학기까지는 해도 계속 힘들 거라서 버티는 싸움이기는 한데 2년 반을 버티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한결같이. 근데 한번 미끄러져도 뒤집을 수 있으니까
그냥 3등급 나오면 큰일 났거든요. 과학은 3등급에 나오면 안 되지. 안 돼. 무조건 1등급, 조금 심하다 2등급 목표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범이 열심히 그 배치 테스트 막 외우게 하고 막.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영어로 잠꼬대 대신 니는 과학으로 잠꼬대하게끔 만들어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여서 사표를 적게끔 하면 되지 않나? 일단 목표는 그런데. 저다가 맞아. 말 조심. 좀 조심. 진짜 그런가요 진짜? 좋은데. 자 그래서 143쪽에 지금 일단 여기까지 좀 다 된 거 알겠죠? 지금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바람이랑 물의 증발, 강수 현상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를 끝냈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 풍력 발전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 풍력 발전도 이게 풍력 발전은 바람 때문이잖아, 그죠? 바람이 부는 것 자체가 무슨 에너지 때문이라고? 태양 에너지 때문이고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력 발전이 되려고 하면 밑에 있는 물들이 하늘이란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50쪽에 전기 에너지 생산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지금 47분이라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전기 에너지 생산 들어가게 그러면 되겠죠? 5분만 좀 쉬자.